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흔하게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이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간단하긴 하지만 굉장히 도형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자,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요. 자, 우리는 딱 특별하게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레이아웃을 빈 화면이라고 일단 선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홈 탭에 그리기에서 여기 몇 가지 도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더 많은 도형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면 쉽게 도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삽입 탭에 가보면 역시 도형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눌러오면 아까 봤던 도형 선택하는 창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을 선택해서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각형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새로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그런데 이제 도형을 추가를 하면 도형의 위치가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의 자리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들다 보면 도형들 간의 어떤 간격이나 이런 높이 같은 것들을 잘 맞춰주고 싶을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금선이나 안내선들을 사용을 하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눈금선과 안내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및 안내선 표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여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눈금 및 안내선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기 메뉴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서 눈금 및 안내선을 클릭. 다른 세부 메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 객체를 눈금에 맞춰서 이동해 주세요. 말 그대로 눈금선에다가만 객체를 놓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1cm당 5개로 분류를 해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0.2cm마다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한번 추가를 해보면요. 자, 도형을 하면 이때 여러분들 도형이 위치되는 위치가 아주 자유스럽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눈금선을 덜 촘촘하게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눈금 및 안내선에서 1c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격을. 자, 확인 누르고요. 이랬을 때 이 사이에다가 배치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눈금 및 안내선의 눈금의 간격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너무 촘촘한 것 같아서 다시 1cm당 5눈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눈금 및 안내선 표시를 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눈금 및 안내선을 클릭. 또 눈금 및 안내선을 클릭 해서 또 뭐 설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눈금 및 안내선 표시돼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형 그리기 뭐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우고 자, 자기가 원하는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하고 처음에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려지는 거죠. 매우 쉽게 도형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도형을 그렸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해서 위치를 뭐 바꾸는 것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제가 원하는 도형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또는 내가 원하는 원이 정확하게 타원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정확하게 동그란 원, 괄호와 세로의 그러니까 폭과 높이죠. 폭과 높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원을 그리려면 제가 막 일일이 이렇게 애써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어떤 정방형 도형을 그리는 어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방형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정방형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이제 함께 사용하면 정방형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싶은 도형을 하나 선택하고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Shift 키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고 당기면 항상 정방형의 폭과 높이가 같은 원만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세모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모도 Shift를 지금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크기는 달라지지만 폭과 높이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도형만 그릴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방형 도형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맞추지는 않아도 되고 이렇게 Shift 키를 함께 사용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도형을 그릴 때 처음 마우스 클릭한 위치에 지정한 위치를 중심으로 도형을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합니다. 정방향 도형 그리기라고 할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않고 도형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런 모양. 제가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제가 여기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클릭한 상황에서 키워보면 어떠죠? 제가 처음 마우스 클릭한 위치를 중심으로 도형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처음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고 도형을 그렸더니 처음 클릭한 위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왼쪽 상단 귀퉁이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오른쪽 하단 귀퉁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중심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닌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원을 한번 그려보면 처음 클릭한 위치가 중심이 되도록 도형을 그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도형 그릴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Shift하고 컨트롤 키를 둘 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Shift랑 컨트롤 키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자, 요 위치에서 그립니다.
저 위치를 중심으로 정방형 도형만 그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여기를 자 Shift Control 키 누르고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렸을 때 중심도 안 바뀌고 그 다음에 폭과 높이도 일정하도록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하고 Control 키를 조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누르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도형을 그리면 그린 다음에 도형의 크기나 모양이나 회전하는 어떤 각도, 회전 정도를 추후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 크기 조절하는 거는 여기 왼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하 여기 점들이 이렇게 있죠. 또 여기 귀퉁이에도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면 크기나 모양 같은 것들을 좀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되는데 이걸 눌러볼까요? 이걸 눌러서 이거 원이니까 별로 돌아가진 않네요. 자,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도형에 따라서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또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하얀 점은 어떻게 보면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동그라미는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고, 근데 여기 노란색 점이 있잖아요. 이 노란색 점을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정도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모서리가 뾰족해졌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좀 모서리가 굉장히 둥구스름하게 돼 있죠. 그러한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노란 버튼을 이용하게 되고, 이 노란 버튼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양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모서리의 둥근 정도의 모양을 조절하는 그런 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흰색 원 핸들이 세 가지 있죠. 핸들 크기 조정 핸들에서 흰색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양 조정 핸들에서 노란색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좀 전력할까요? 핸들 전력했습니까? 됐습니다. 조절 핸들에서 원 이거 뭐라고 하죠? 화살표 상단에 화살표 모양의 회전 화살표일까요? 이런 핸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크기나 모양이나 회전 정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크기 조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Shift하고 Control 키를 배웠었는데요. 크기 조절을 할 때 이때 Shift 키하고 Control 키도 같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Shift 키하고 Control 키 함께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냥 핸들을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떠죠? 그 위치, 중앙의 위치는 안 바뀌고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은 폭과 넓이의 비례가 안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무 키도 안 누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향하더라도 크기하고 폭하고 높이의 비례가 조절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중앙의 위치가 항상 고정이 되면서 크기가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할 때 여러분들이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회전을 할 때도 어떤 특정 각도를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다 보면 특정 각도를 여러분들이 지정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요거 선택한 다음에 자, 아무 키도 안 누르고 회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임의의 각도로 회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Shift 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회전이 아주 자연스럽진 않지만 대략 정해진 각도 단위만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회전을 시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찾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전 조절을 할 때 Shift 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에는 도형을 이제 그리는 것은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도형들이 있을 때 도형을 선택하는 효과적으로 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이제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있고요.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이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마우스만 클릭하면은 가장 나중에 클릭한 것만 선택이 되니까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Shift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었죠. 또는 컨트롤 키를 눌러도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도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또 Shift 키를 눌러도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범위를 선택을 했어도 얼마든지 선택을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여기 선택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창. 그래서 선택창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린 도형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면 요 도형이 직사각형 30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또 요 도형을 선택하면 직사각형 28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선택창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린 도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선택창이 유용한 경우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트 슬라이드에서 도형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마우스 클릭이나 이런 어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영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선택창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선택창을 통해서도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지금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30번, 직사각형 27번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선택창에서 유용한 기능이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특정 도형을 그려놓긴 했지만 이거 지우고 싶지는 않고 잠깐 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도형을 선택하면 이 선택창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오른쪽에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일단 도형이 사라지지는 않고 그냥 슬라이드에 보여지지 않는 형태로만
않는 형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선택창에서 이 기능도 굉장히 좀 유용할 수가 있어요. 지우고는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일단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싶을 때 이 선택창에서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도형 선택하는 방법, 마우스 클릭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영역을 지정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Shift나 Ctrl 키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편집 그룹의 선택 메뉴에서 선택창이라고 하는 걸 띄워서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숨기기 기능도 있다. 선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숨기기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린 도형을 크기나 모형이나 회전을 조절하고 또 선택적으로 또 도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도형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